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자산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는데요. 그만큼 부의 이동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이나 증여 등 갖고 계신 재산을 누구에게 이전하는가 관심들 많으시죠?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모시고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복음방송 법률 상담에 출연해 주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유산 상속법 전문 변호사님 언제 나오시나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상속, 증여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된 것 같고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전보다는 이제 굉장히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또 높아지셨고요. 네. 그리고 또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신다든지 네. 아니면 본인에 대한 건강, 평상시보다 훨씬 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요즘 더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문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상속에 대해서 다들 관심은 많으신데 뭐 리빙 트러스트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좀 상속 증여 이런 정보를 쉽사리 얻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이 시간에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Q&A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먼저 한국 분들은요, 유언장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리빙 트러스트가 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국하고 저희가 미국하고 다른 법 제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한국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 등본, 호적 초본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이 만약 김철수 선생님하고 김영희 선생님 슬하에 자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의 몫이 n분의 1로 딱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녀의 출생신고서, 미국에서 결혼하셨다면 결혼증명서 요 정도 있지만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하나의 구성도로 딱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일종의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게 되는 건데요. 네. 다들 아시는 유언장하고 리빙 트러스트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유언장은 정말 종이 그러니까 문서로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 사후에 누구에게 재산을 주겠노라라고 만드시는 거고요. 근데 리빙 트러스트는 일종의 그러니까 법적인 리걸 엔터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이 리빙 트러스트가 하나의 회사를 서류상으로 만든다 뭐 이런 개념도 들어봤는데 맞나요?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리빙 트러스트가 뭐예요 하면은 제가 내놓아 드릴 거는 그러니까 네. 두꺼운 바인더 그것밖에 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아까 김철수 선생님하고 김영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두 분께서 킴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드셨다고 한다고 하면은요. 킴 패밀리 트러스트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의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으로 부동산 구매도 가능하시고 계좌도 이제 오픈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용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거가 이제 첫 번째로 유언장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유언장은 돌아가셔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네. 리빙 트러스트는 이미 페이퍼 컴퍼니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도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경제 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는 단위로도 쓸 수 있으며 혹여라도 본인이 아프시게 되셨을 때 누군가 본인을 대신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유언장의 역할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남겨주겠노라라고 저희가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증여하는 개념도 있고 상속하는 개념도 이 리빙 트러스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상속을 주로 하시게 되셨을 때는 부모님이 아무래도 살아생전에 쭉 다 쓰시다가 남기시는 것을 주신다라는 네네. 것에 저희가 상속이 되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미 재산권을 자녀에게 넘긴다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증여를 위한 트러스트가 따로 있고 상속을 위한 트러스트가 저희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리빙 트러스트 지금 개념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거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리빙 트러스트가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다시 돌아가서 상속 등기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사망 통지서가 나온과 동시에 가족관계 구성도에 맞춰서 n분의 1로 자녀들이 딱 받아갈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트러스를 안 만들어 놓으시면은 결과적으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음. 본인이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뜻이 있으셨습니다라고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라고 뭐 하시거나 아니면은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타이틀을 제대로 옮겨놓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을 때는 회사만 차려놓으시고 그 회사 안에 재산이 들어가지 않은 셈이거든요. 아. 그럼 그때는 또 프로베이시라는 걸 갑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베이시라는 거를 저희가 한국말로는 상속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속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면은 사후에 자녀가 프로베이스에 안 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아 그러면 법정까지 이걸 가서 뭐 증명을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모두 안 거쳐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법원에 가면은 이제 저희가 엉뚱한 사람 좋은 일을 시킨다. 이제 엉뚱한 사람이라는 건 변호사를 네. 말씀하는데 저희 피가 굉장히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팬데믹 아. 기간 중에 저희가 예전에도 프로베이스를 가게 되면은 한 2년 반에서 3 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손님들한테.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코트가 쉬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지금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길게는 뭐 4년 정도 걸려서 어. 자녀분들이 이 재산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이 프로베이스에 가면. 네. 어. 그러다 보니 인제 변호사 비용도 꽤나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네. 법원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는데 네. 판사님이 저희 케이스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도 엄청 캘리포니아가 큰데 LA 카운티에 상속 법원이 딱 하나가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 상속 법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 한 판사님께서 보시는 케이스에 대한 누적수가 엄청난 거죠. 네. 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싸움이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상속 받으실 재산보다 변호사 피로 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런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리버스 몰게지를 하셨다든지 네. 아니면은 융자를 한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변호사 비용만큼이나 이제 받아오는 재산만큼이나 변호사 비용이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아. 상황이 생길 수 정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리미리 이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필요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주로 자산을 기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마켓 밸류, 그러니까 시장에 내놨을 때 이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이 16만 6천 이상이면은 네. 저희가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박 변호사, 나는 100만 불짜리 부동산이 있긴 한데 몰개지를 많이 뽑아서 음. 90만 불이 빚이에요. 음. 10만 불밖에 에쿼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리빙 트러스를 안 만들어 놔도 되지요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켓에 내놨을 때는 100만 불에 파실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순 에쿼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마켓에 내놨을 때 판매되는 거래가에 저희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아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16만 6천 불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그러면 부동산 요즘에 10만 불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다 이 리빙 트러스트 필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아. 보니 캘리포니아는 그나마 16만 6천인데 네.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에버리지 수입이 높은, 그러니까 네네.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은
주잖아요. 네. 다른 주로 가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더 가격이 낮아집니다. 근데 어. 이때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타주에 갖고 계시는 부동산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트러스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다. 자녀분들이 그 해당 주마다 가셔서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합니다. 어. 와 너무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타주에 있는 그런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도 이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미리 해 두시면은 나중에 받으실 때 문제가 없군요. 예. 제가 최근에 도와드린 분도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뉴저지에 부동산이 있으셨고 또 네네. 다른 분은 네바다에 부동산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하고 뉴저지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 자녀 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이 리빙 트러스트 만드는 데에는 신분은 중요하지 않나요? 네. 저희가 미국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아. 신분을 특별하게 따로 뭐 영주권자야지 만든다, 뭐 시민권자야지만 만든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영주권자하고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셨을 때 상속세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저희가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 드렸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프로베이트 그러니까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 그러니까 상속자가 받아가는 거를 용이하게끔 만들어 드린다라는 데는 있으나 네. 상속자가 내야 될 세금 자체를 완전히 면제시켜 드리진 못해요. 음. 그러다 보니 손님들하고 부분들의 신분에 맞춰서 어떤 재산을 어떻게 갖고 계셔야지만 되도록이면 상속세를 적게 내는가 아니면 아. 안 내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아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상속 세금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신분에 상관없이 리빙 트러스트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혜 받는 분들도 신분이 상관이 없나요? 네, 특별하게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에 계신 분에게 상속을 주고 싶노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네네. 문제 없이 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 한국에 계신 가족한테도 아무 그런 뭐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차이가 있거나 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주시는 분의 신분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질 뿐이지 네. 주시는 것 자체가 못 준다, 안 준다, 못 준다, 줄 수 있다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기준점이 되진 세금. 않는 거죠. 세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네. 그럼요. 이 리빙 트러스트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들 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리빙 트러스트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넣어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 놓고 모든 계좌, 그러니까 금융 계좌 자체도 트러스 계좌로 다 바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금융 계좌까지 다 트러스에 들어가 있게 되는 셈이죠. 그 네.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모든 재산이 있게 되는 셈인데 어떨 때는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있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IRA라든지 401k라든지 리타이먼트 음. 펀드는 주로 트러스랑 연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저희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혜자 설정만 제대로 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배우자가 남편이 401k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내를 1차 대부분 수혜자로 넣으시겠죠. 음. 그다음에 자녀가 성인이다. 그러면은 성인 자녀의 이름을 2차 수혜자로 넣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그건 특별하게 트러스랑 연결이 되지는 않는 거죠. 아. 네네. 그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재산만 넣고 뭐 남기고 싶은 건 따로 남겨 놓고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피켄추즈 하실 수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좀 전문가랑 깊이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어떤 것을 어떤 이제 부동산을 아니면은 어떤 재산 형태를 넣으실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신 상태에서 네.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리빙 트러스트를 일단 한번 만들면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쭉 유지되고 한 번 만들면 끝인가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마다 밖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어. 아니면은 재산 사항의 변동이 있거나 가족 사항의 변동이 있었을 때 네. 그때는 꼭 고치셔야 합니다. 아 내가 만약에 중간에 뭐 부동산을 하나 더 샀다 이러면은 업데이트를 꼭 해 줘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만 있었을 때 리빙 트러스를 만드셨다.
그러면은 그 후에 B라는 부동산을 구매를 하실 때 아예 그 페이퍼 컴퍼니 이름으로 구매가 아,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긴 패밀리 트러스트 예로 이렇게 아예 구매가 가능하신데 두 분이 깜빡하시고 두 분의 개인 이름으로 구매하셨다. 그럼 다시 변호사를 찾아와서 긴 패밀리 트러스트로 새로 산 B라는 부동산에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재산상의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꼭 가서 업데이트를 해 두셔야 된다는 점. 그러면은 이게 혼자서 만들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들,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꼭 박유진 변호사님처럼 유산 상속법 전문 변호사님께만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기를 솔직히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유튜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도 제가 차를 고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렇게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시고 본인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은 아무래도 전문가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게 되는 거죠. 이랬을 네네. 때 확실하게 이제 재산에 대한 사항은 정말 정말 가족의 행복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상속하고 중요하라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문제 없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신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음. 제가 유튜브로 해 가지고 차를 신나게 잘 달리다가 문제가 없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고장이 난다고 하게 되게 네네. 되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장이었을 때는 이제 제가 따로 하는 거고 감당할 수 없는 고장이 생겼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하게 되면 가족의 관계도가 굉장히 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네. 근데 또 지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이 리빙 트러스트가 뭐 상속, 증여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상속을 할까? 증여를 할까?'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네. 혼자서 정하기엔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손님들도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꽤나 많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음. 정말 이제 공부를 하시고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상속하고 중요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것을 면밀히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 종합적인 결정이 아니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세금 면에서 굉장히 아. 불이익을 당하실 때가 많죠. 아. 특히 이 세금을 요리조리 계산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쪽으로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께 조언을 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손님들한테 이제 아버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이제 트러스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드신 분이 계셨어요. 어. 그런데 아버님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골고루 주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따님을 상속 집행자로 남겨 놓는 거였는데 반대로 쓰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큰딸에게 다 상속하고 상속 집행자는 셋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던 거죠. 네네.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정말 큰따님만 마음만 먹으셨으면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거잖아요. 음. 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 다행히도 저희 손님은 자녀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서 오 아버님께서 잘못하셨다라는 걸 아시고 오히려 다 동생분에게 주셨어요. 그 다행이네요. 그런 분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 보통 리빙 트러스트는 수혜자를 자녀한테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자녀로 대부분 많이 넣으시고요. 그렇게 네. 하시는데 요즘은 수혜자라는 그 개념이 꼭 자녀가 아니고 커뮤니티가 될 때도 있고 좋은 아. 단체가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아.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더 좋은 일을 하고자 하시는 곳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꼭 가족한테 안 줘도 자선 단체에 이렇게 기부하겠다 뭐 이런 것도 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자선 단체를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혀 놓으신다고 하게 되면은 네.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가실 수가 있고요.
특히 자산가액수로 자선단체로 많이 눈을 돌리시는 네네. 이유가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셔야 되는 상황이시다 하게 되면은 음. 자선단체에 보내주는 그 자선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어차피 아. 자녀에게 주셨을 때 40%에서 45%의 세금을 내느니 좋은 일을 하시면서 또 상속세금도 줄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재산을 기부하겠다.'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이 리빙 트러스트가 없이 그냥 '기부하겠다.' 하면 또 복잡하게 프로베이트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살아생전에 주시는 거야 복잡하실 거가 정말 없는데요. 네네. 근데 사후에 어떤 분이 만약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으셨지만 유언장만 남겨 놓으셨으면은 그 유언장을 가지고 결국 프로베이스를 거쳐야지만 정말 좋은 곳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재산이.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자녀들에게 프로베이시라는 고통을 안 주시고 또 네. 좋은 일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꼭 리빙 트러스트를 제대로 해 놓으셔야겠죠. 네. 또 리빙 트러스트 하면은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배우자를 만약에 수혜자로 설정을 해 두셨으면 증여나 상속을 할 때 배우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배우자의 신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음. 시민권자 배우자였을 때는 무한정으로 받아오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반대로 영주권자 배우자였을 때는 1년에 받으실 수 있는 증여 금액이 한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평생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사후에 배우자 사후에 받을 수 있는 상속에 대한 것이 딱 상속세 면제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재산을 다 남기셨는데 하필 상속세 면제액보다 높게 됐었을 때는 그 영주권자 배우자가 얼른 시민권을 획득을 하시거나 아. 사후에 배우자 사후에 획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영주권자 배우자를 염두로 둔 트러스의 조항을 잘 만들어 음. 놨다면은 그 조항에 맞춰서 세금을 되도록이면 뒤로, 그러니까 연기시키는 지연시키 음. 디퍼하는 방법으로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부가 같이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만들었는데도 배우자가 뭐 영주권자면은 그렇게 상속세도 내야 되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프로베이스를 했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빙 트러스를 안 만들어 놓고 영주권자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받는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프로베이스를 거치더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다 받아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 받아오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세금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네. 이때는 저희가 적어도 부부지간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무한정으로 증여를 하거나 네. 상속을 할 수 있고 영주권자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일정하게 이렇게 딱 기준점이 안에서만 움직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면제액이라는 기준점. 자녀는 아무리 자녀가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무한정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부모님 한 사람당 쓰실 수 있는 그 면책 안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부모님이 둘이면은 두 분에서 각각 쓰실 수 있는 면제, 두 분이 한 분, 안타깝게도 지금 한 분만 남으셨다. 그러면 그 한 분만 쓰실 수 있는 면제 그렇게가 되는 거죠. 아. 자녀는 시민권 뭐 영주권 상관없군요. 예예. 배우자만 맞습니다. 시민권자만 무한정으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는 또 증여할 때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문제도 많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뭔가 부동산 주셨는데 나중에 그 부동산 팔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오해를 하고 계신 거가 부모님이 구매하셨던 가격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증여하셨던 그 시점의 가격이 있으면은 네. 나중에 자녀가 판매를 했었을 때 부모님이 그 부동산을 줬었을 때 그 시점의 가격이 자녀의 세금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숫자로 풀이하자면은 부모님이 20만 불에 구매를 하셨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100만 불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나중에 150에 그 부동산을 팔았다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 생각에는 100에 줬으니
100만 불하고 150만 불에 대한 차이점, 5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부모님이 구매하셨던 그 가격 자체가 그대로 자녀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20만 불하고 150만 불의 차액, 13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전에 부모님께서 부동산 사셨을 때 가격하고 현재의 마켓 프라이스는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 가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반면에 상속,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후에 남기시는 재산이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재밌는 거가 뭐냐면은요. 사후의 감정가, 그때 그 시장가가 자녀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다 아. 보니 만약에 20만 불에 구매를 하셨고 100만 불일 때 돌아가셔서 자녀가 100만 불일 때 받았다.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가 이때는 정말 50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엄청난 거죠. 아까 그 예하고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증여를 주셨기 때문에 네. 자녀가 부모님의 20만 불이라는 구매가를 세금 기준점으로 받았으면은 반면에 상속으로 받으셨을 때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그때의 시점의 가격이 자녀의 세금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아 증여냐 상속이냐 이 차이가 또 엄청나네요. 네, 아 그래서 내가 증여를 했을 때 더 이익일까 아니면 상속을 했을 때 더 이익일까 이걸 좀 잘 맞춰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혼자서 계산해 보고 맞춰 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유산상속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요. 네. 그렇지 않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심도 있는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은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좀 전문가랑 충분히 상담을 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한테 이제 혼자 하실 수는 있지만은 후회하시는 상황이 많이 생기실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제가 항상 권고드립니다. 네. 방금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 한 가지가 왔는데요. 한번 빠르게 네.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부부 한 명 사망 직후에 영주권자 생존 배우자는 상속세를 바로 내는 것인가요? 시민권자 부부는 똑같은 경우 안 낸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네. 바로 내신다라는 거가 어떠냐면은 9개월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 말은 돌아가신 분께서 남기신 재산이 면책 이상이었을 때는 세금을 내시는 거고요. 면책 미만일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면책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그 초과에 대해서 현재로는 40%에 대한 세금을 돌아가신 날짜로 9개월 이내에 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낸다는 개념은 9개월. 맞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요. 네네. 네. 이래서 좀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고요. 경우의 그렇죠. 수가 여러 가지가 참 있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상속하고 증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드리면은 유산 상속법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 얻을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네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LA 사무실은요. 213-380-9010이고요. 그리고 저희 오렌지 카운티의 사무실은 714-523-9010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릴게요.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 번호고요. LA 카운티는 213-380-9010. 오렌지 카운티 전화번호는요. 714-523-9010번입니다. 또 사무실로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셔서요.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유산 상속법 관련해서 리빙 트러스트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쭤볼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